내란죄 문제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명백하게 내란죄는 성립이 된 것이고요. 그렇죠. 100%입니다. 예. 100%라고 보시는 예. 그 내용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내란죄 구속 요건을 저희들이 형법상 정확히 봐야 되는데, 내란죄라는 것은 국토의 전부나 일부를 참절이라는 용어로 쓰는데, 예. 국토의 전부나 일부를 거기서 일부 자기가 차지하기 위해서 폭동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이 내란죄입니다. 네. 그러면 국헌 문란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형법을 자정했던 국회의원들이 지혜롭게도, 그 지혜는 어디서 생겼냐,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에 계엄을 선포를 하겠습니다. 그때 그걸 반대했던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물리력을 행사했죠. 그 일이 있고 나서 국회의원들이 형법을 제정하면서 국헌 문란의 뭐다, 국헌 문란의 정의 규정을 만들어봤어요. 그게 어떻게 됐냐, 강제적으로 헌법상 기관의 기능을 못하게 하는 거. 이게 국헌 자, 문란이다. 강제적으로 헌법기관의 기능을 막아버리는 거. 자, 그러면 국회가 국회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죠. 군인들을 동원해서 막아버렸다. 그게 국헌 문란이죠. 예. 그래서 내란죄가 되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헌 문란의 목적, 두 번째 폭동이죠. 예. 국헌 문란의 목적은 강제적으로 국회 기능을 못하게 하는 거.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 폭동이 되냐 안 되냐 문제인데, 이 부분에서 국민의힘은 너무나 비상식 폭동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2시간만 했기 때문에 폭동이 아니라는데, 이 폭동이 지금 군과 계엄군을 몇천 명을 동원해서 여의도 일대, 서울 시내 일대에 헬기가 날아다니면서 이걸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 군이 가서 투입돼서, 이게 폭동이 아니고 무슨 게임이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그 두 번째는 12.12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고 5.18을 일으켰던 전두환 씨가 법정에 서서 내세웠던 주장이, 나는 내란죄가 아니야, 내가 했던 행위는 통치행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위법한 비상계엄을 전국에 확대하는 것, 이 자체가 전 국민을 협박하는 것이다. 그게 폭동이다. 라고 인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루어졌던 어떤 그 군과 경찰을 동원해서 이루어졌던 행위, 이것만 봐도 폭동이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판례에 보더라도 명백한 폭동이다. 이것은 100% 내란죄다. 자, 그렇게 이제 보시는 거고, 그래서 내란죄도 형사법상으로 반드시 처벌이 된다. 그렇죠.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다. 이제 보고, 외환죄가 이제 갑자기 나왔습니다. 북한에 그렇죠. 무인기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전쟁을 유발하는 행위. 이 부분은 외환죄로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내란은 이렇게 방금 말했으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헌법을 문란시켜 이렇게 하는 거. 외환죄라는 것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유치하는 겁니다. 네. 끌어들이는 건데, 지금은 그러한 의심을 받는 게 드론을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북한에서 발끈했죠. 남한에서 우리 드론 보냈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안 했다겠어요. 이 정부에서. 그다음 나중에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인정하는 꼴이죠. 네. 인정하는 꼴이고, 이것은 국지전을 일으켜서 이제 도발하는 전쟁을 이겼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물풍선을 수없이 북한에서 보냈지 않습니까? 남한으로. 네.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원점 타격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원점 타격이라는 것은 어물풍에서 뜨는 지점에서 공격을 해버린 것이죠. 그럼 그것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공격을 해야 되면은 당연히 국지전이 일어나겠죠. 요 두 가지. 네. 또 하나는 이번에 내란 상황에서 발생했지만은 정보세서인과 방첩사에서 인민군 복장을 이게 구입했다는 겁니까? 그래서 북한군의 소요로 해서 이것을 위장하려고. 이것도 외환의 일부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이제 수사는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앞으로 수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에서도 지금 특검법이 어제 거부됐지 않습니까? 네. 재의결이 이제 근소한 차이로 부결했는데, 다시금 재발의를 하면은 아마 외환죄도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환죄까지 혐의를 받는다는 이것 자체가 충격적입니다. 너무 충격적이죠. 내부에서가 아니고 북한을 자극해서 전쟁을 유발시켜서 이것이 내가 비상계엄을 요건을 요건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무모하기도 하지만 국가와 국민은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지금 이게 지금 국가도 국민도 없이 오로지 자기만을 한 거죠. 윤석열 개인, 그렇죠. 김건희 개인을 위해서 예. 하는 것이 분명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나와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무리 이제 거짓말을 많이 시키고 입벌구라는 별명까지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아주 뻔뻔이죠. 예. 뻔뻔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말하는 국가와 국민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저도. 예. 거기서 말하는 윤석열 씨가 말하는 국가와 국민은 어디를 이야기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12월 3일 날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 지위를 받은 사람들은 다 구속됐지 않습니까? 쿠데타를 일으키는 내란의 수괴는 구속이 안 되고 아방궁에 앉아서 요새 성을 쌓고 계속 무슨 편지를 보내고 이런 국민들을 보수 세력을 결집해서 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국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그 막아서는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44명이 들어와 있었는데 관제에 들어와서 떡국 먹고 가라고. 그 밥은 안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밥은 안 먹고 겁은 났던 모양이에요. 거기 가서 밥 먹었다는 얘기 들으면 나중에 감당을 못할 것 같으니까. 지금 국회의원들이요. 45명이 거기 있으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반대하면 다 구속입니다. 혹시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이번에 다시 체포영장 집행하러 가면. 체포 반대하면은 아마 저는 하려고 생각이 듭니다. 해야 됩니다. 국회의원도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막아설 것이다. 아니 이번에는 겁이 나서 못 갈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렇죠. 보시면. 그래서 오늘 아마 공수처장을 상대로 법사위원회에서 현안 질의할 때도 이런 질의가 나왔을 겁니다. 공수처장도 그런 의사를 확인해 네. 줬어요. 누구든지 체포할 수가 있다. 공무집 방해한 자는 못 갈 겁니다. 못 갈 것이다. 못 갈 겁니다. 당연히 안 가야 하고요. 범죄를 저지른 대통령 출신 윤석열은 반드시 법적 책임을 져야 되죠. 어떻게 했습니까? 대국민 담화에서 본인이 정말로 모든 국민이 바라보는 그 화면에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면도칼로 철조망을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수사와 탄핵이든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했어요. 예. 근데 저는 안 믿었어요. 그 말 예. 할 때. 저하고 검사성을 같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검사는 제1 덕목이 절대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되고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서로. 그래서 저는 윤석열 씨도 누가 뭐라도 거짓말을 안 한 사람으로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21대 대선 때 이재명 대선 후보 법률 단장을 하면서 이제 상대 후보였던 윤석열 씨 행태를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윤석열이 아니네.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깊게 들어가면 보면서 너무나 거짓말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서 거짓말을 또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만 열면 거짓말이구나. 그래서 제가 수사와 탄핵이든 정정당당히 받겠다는 이야기를 저는 믿지 않았어요. 그 이거 무슨 창피입니까? 평생 특수부 검사 폼 잡고 뒷짐지고 폼 잡고 다니던 사람이. 한두 번 거짓말이 아니고 나와서 국민 앞에 섰을 때마다 거짓말을 연발했습니다. 하도 자주 들으니 지금 현재 윤석열이 하는 말은 거꾸로 들으면 된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양문화 의원님 이런 말씀 들으니까 저도 뭔가 꽉 막혀있던 게 좀 풀리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광주에도 정말로 인재가 제대로 한 분이 등장했구나. 법률위원장도 민주당에서 맡으셨지만 최근에 열심히 이렇게 나와서 가장 먼저 문제 제기를 하고 싸우고 있는 모습에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야죠. 예.